들어오셨으면 인사 나누고 시작할까요? 어떻게 저희 지금 한국 문학을 진행 중이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궁금해서 또 들어오신 선생님들도 계시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오늘 오디오북 속의 인용문 중에서도 또 남자 목소리를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할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 함께 준비된 것들로 한번 먼저 보고 그리고 또 질의응답 받으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낭독 제작소 또 재능기부 특강인데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오디오북의 남성 인용문 표현하기. 그래서 오늘 숲이란 편과 여행 길 위의 철학 그리고 형 이렇게 숲이란 편은 저희 낭독 제작소에서 발행한 오디오북이고요. 거기에는 또 제가 참여했고 형도 낭독 제작소에서 발행한 오디오북이고 저희 강나원 내레이터님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예문으로 또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여행 길 위의 철학은 책세상에서 발행되었는데요. 저기 제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예문들로 또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또 아래에 출시되어 있는 오디오북들로 또 같이 한번 예시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짧게 제 소개 드려보면 다들 아시기는 하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셔서요. 저는 지금 저희 오디오북 낭독 제작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엘리사벳의 서재 오디오북 전문 출판사를 통해서 오디오북을 제작,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낭독 제작소 안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강의들, 이런 강의들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또 외부 성우님들이나 또 뭐 작가님들을 모셔서 또 그런 강의들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저희 낭독 제작소에서는 단행본으로는 이런 책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다른 출판사에 참여해서 캐스팅이 되어서 또 발행한 오디오북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여행 길 위의 철학 이걸로 오늘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대부분 전문 서적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문 서적이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프도 많고 기회가 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특강으로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 있도록 전해드리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낭독 제작소에서는 재능 기부를 통해서 이런 오디오북을 또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강의에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도 여기에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 음, 그리고 또 이제 저희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 선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오디오북들을 만들어서 재능 기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차근차근 앞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문학 단편소설 오디오북 백선을 기획해서 지금 제작하고 발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 46편 정도 올라갔고 다음 주에 또 발행이 될 거고 그리고 준비 중인 것들이 10편 이상 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오늘 들어오신 선생님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디오북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사실은 소설이에요. 소설. 네, 지금 저희 선생님들은 비문학을 많이 읽고 계시죠? 그래서 또 소설 속의 인용문은 좀 어떻게 보면은 생동감 있게 전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감정을 넣어서 연기를 좀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비문학 같은 경우는 감정을 좀 배제해서 소설과 좀 반대되게 감정을 좀 배제해서 담백하게 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낭독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답이 없기 때문에 어 이게 이게 딱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 청자가 들어서 좋은 거 그게 정답인데요. 낭독자가 좋은 것보다는 청자가 좋아야죠. 청자가. 그래서 우리는 낭독할 때 항상 청자를 늘 배려해서 낭독을 해야 되고 녹음을 해놓고 내가 모니터를 할 때에도
청자를 생각하면서 모니터를 좀 해야 돼요. 이런 낭독이 과연 청자가 좋아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지금 저희 선생님들 다들 낭독 오래 하신 선생님들이 지금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입문하신 선생님들도 계세요. 음, 그래서 낭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나의 입문 단계에서는 나의 목소리를 만나고 또 낭독과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간을 넘어서 심화 단계로 가면은 그때는 청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심화 단계에서는. 그래서 청자를 고려한 낭독, 청자를 배려한 낭독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런 나의 목소리를 또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과정으로 갔을 때는 그때는 나의 오디오북을 상품화할 수 있나 전문가 과정에서는 내가 나의 오디오북을 과연 상품화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가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넘어가서는 이제 뭐 내가 배운 이 낭독을 지도자로서 누군가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성장해 나가면서 고민해 보시면 너무 좋은데요. 어, 내레이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취미 그룹, 낭독을 즐기는 취미 그룹.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이라고 하기까지는 어렵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화를 목표로 하는 꼭 수익화가 아니어도 내가 오디오북을 상품으로 올린다.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직업군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취미 그룹 같은 경우는 좀 편안한 낭독 중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나의 어떤 취미를 넘어서 직업으로 발전시키겠다, 수익화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열심히,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수련을 해야 되니까 고통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 단계를 좀 뛰어넘어야 돼요. 음.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저희 이 낭독 제작소는요, 오디오북을 출시하기 위한 곳이에요. 오디오북을 출시하기 위한 곳. 그러니까 단순히 취미 그룹이 모여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취미 그룹이 모여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이걸로 취미를 뛰어넘어서, 취미를 좀 뛰어넘어서 내가 재능 기부도 하고, 또 상품화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함께 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맞나요? 맞죠? 자, 단순히 취미로 그치려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사실 이 자리에 어, 안 계셔도 돼요. 그쵸? 그런 선생님들은 그냥 조금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그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상품화하려다 보면은 조금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좀 어려움이 좀 동반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다 뜯어 고치네, 다 뜯어 고치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제가 막 다 뜯어 고쳐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좋은 상품으로 청자들에게 좀 더 좋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도 아, 이때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담아서 열심히 했구나. 나의 작품이 이렇게 좋게 남아 있구나라고 조금 더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뜯어 고친다기보다는 이제 함께 저희가 열정을 담아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강의를 할 때에도 사실은 단순히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작품이 곧 저의 작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작품이 곧 저희 낭독 제작소의 오디오북으로 작품으로 올려지고 남을 것이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사로 볼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터치를 하다 보니까
예, 다 뜯어고치, 다 뜯어고친다는 표현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예, 그렇게 열정을 담아서 지금 한 편 한 편 이렇게 오디오북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낭독에는 답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디오북 속에 그 남성의 인용문,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은 없어요. 청자가 들었을 때 좋으면 된 것인데, 그러면 된 것인데, 음, 그래도 이제 화자가 남자일 때, 혹은 그런 남자들이 세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예문 안에서, 혹은 내레이션 중간에 남성의 예문이 나왔을 때 내레이션과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느낌을 다르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 될까? 그거는요, 사실은 연출자마다 그 요구하는 게 달라요. 음. 그래서 답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연출자와 상의한답니다. 정답은 연출자와 상의한다인데, 그 연출자와 상의하기 그 전에 내가 스스로 어떤 게 더 좋은지 판단을 해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서 표현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음. 근데 내가 혼자 판단하려니까 사실은 그게 더 어려워요. 이게 좋은 것인지 맞는 것인지 좋아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작업했던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설 낭독은 소설 속 그 대사 처리는 저희 선생님들도 제작반 수업도 들으시고 코칭반 수업도 들으시고 또 그전에 연기 특강 같은 것들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거 말고 비문학, 소설 말고 비문학 안에 그런 인용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음, 자, 너무 내레이션하고 인용문하고 비슷하면은 청자가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청자들은 대부분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흘려 듣잖아요. 그거를 오디오북을 막 귀 기울여서 듣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뭐 물론 집중해서 빠져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구분이 안 되면 조금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직관적으로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청자를 배려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청자를 배려해서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내레이션과 구분을 지어주면 좋겠다. 일단은. 그것이 변성을 하지 않아도 남자 인용문이니까 내가 남자의 목소리로 변성을 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되게 크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남자의 목소리로 변성하지 않아도 그 내레이터의 느낌, 음, 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레이션과 조금 인용문은 구분이 되면 좋겠다. 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시를 보면은요. 잠시만요. 자, 어, 여행 길 위의 철학이라는 인문학 서적인데요. 철학자들의 여행과 관련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책세상에서 발행됐고요. 요거는 자, 보면은 내레이션이 이렇게 쭉 나오고 내레이션이 쭉 나오고 잠시만요. 중간에 요렇게 그 내레이션의 인용문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자, 철학자 마테오 리치에 대한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리치와 친한 친구였던 이지조는 책 서문에 기이한이란 대단한, 비범한이라는 의미이며 완벽한 인간에 가까운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가 마테오 리치에 대해 소개한 글이다. 서태 선생은 9마일이나 되는 긴 바다 여행을 하면서 위험한 나라들을 수없이 지나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이겨낸 끝에 중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 요거는 내레이션과 동일한 톤, 동일한 어조로, 그쵸? 그렇게 읽어간 것이고요. 그가 마테오 리치에 대해 소개한 글이다.
서태 선생은 9마일이나 되는 긴 바다 여행을 하면서 위험한 나라들을 수없이 지나고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이겨낸 끝에 중국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은 중국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구분 없이 친분 관계를 유지했다. 요거는 남자의 어투로 표현해 준 것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어, 전자. 그러니까 그냥 내레이션의 어투로 가면은요. 이 중간 정도 오면요. 그냥 내레이션을 듣고 있다고 청자는 생각해요. 음. 그가 마테오 리치의 소개한 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가 마테오 리치에 대해 소개했다는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내레이션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후자의 경우는요. 이 인용문이 끝날 때까지 아, 그가 마테오 리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죠. 음. 그래서 이런 거를 내레이터가 약간 구분 지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음. 그리고 또 다른 문학가 왕지아즈는 이렇게 덧붙였다. 이거는 왕지아즈의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서 선생을 통해 이마도 선생을 알게 되었다. 이 선생은 서양 끝에서 왔다. 그는 수염이 많고 말수가 적다. 서양은 중국에서 10만이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왕지아즈의 말처럼 나는 서 선생을 통해 이마도 선생을 알게 되었다. 이 선생은 서양 끝에서 왔다. 그는 수염이 많고 말수가 적다. 서양은 중국에서 10만이나 떨어진 아주 먼 곳이다. 이렇게 남자의 느낌을 조금 넣어준다면 청자가 들을 때 이 긴 인용문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아, 왕지아즈의 말이구나. 라고 계속 느끼면서 그거를 이해할 텐데, 전자의 경우로 표현을 해버리면은 왕지아즈의 말이라는 걸 또 잊어버려요. 음. 그래서 내레이션과 또 혼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내레이터가 해주면 좋고, 그렇게 내가 준비를 해갔을 때, 또 연출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서, 좋아요. 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그냥 뭐, 구분 짓지 말고 가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이죠. 그냥 나의 목소리로 내레이션 하면 그건 쉬우니까. 근데 이렇게 했을 때요, 후자를 더 좋아합니다. 음, 후자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세상에 요 책에 캐스팅이 되었을 때에 아무 이야기도 없었어요. 연출자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두 번째 작업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작업을 해본 경험으로 다시 이 작업을 의뢰한 거기 때문에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녹음해서 여자의 목소리 버전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버전을 녹음해서 제가 들어봤을 때 청자라고 생각하고 들어봤을 때 어, 남자의 느낌을 살리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와닿고 더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음. 철학서적이어서 굉장히 내레이션이 되게 어렵고 좀 지루해요. 근데 그런데다가 인용문을 이렇게 약간 대화의 느낌으로 또 그 성별을 다르게 해서 남자의 느낌으로 이렇게 집어 넣어 주면은 전체적인 내레이션이 지루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준비를 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녹음하기 전에 연출자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제 라고 대답이 왔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면 자, 요거는 이제 그 원고의 인용문으로 이렇게 아예 책에 색상도 다르게 해서 인용문으로 완전히 구분을 지어 놓은 것이고요. 또 뒤로 가보면 이제 요거는 음, 자, 여기에는 인용문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같은 책인데. 그런데 이 안에 중간중간 인용된 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방랑에 대해 가졌던 젊은 시절의 찬양을 취소하고
1767년에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씁쓸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기저기 떠도는 삶이 주는 고통과 이에 수반하는 많은 상황들이 주는 고통은 내 모든 시간을 갉아먹었어. 조금은 평온한 유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오. 또 고백에서는 이렇게 썼다. 온갖 폭풍 후에 다치고 쇠약해졌다. 수년간 이어진 박해와 여행으로 이제는 지쳤다. 진심으로 휴식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자 오랜 친구들이 내가 달라졌다며 놀려댔다. 요거는 인용문으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내레이션 안에 그의 대사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그냥 또 내레이션과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루소의 말처럼 갔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연출자도 그냥 전체적으로 내레이션 한 톤으로 계속 들으면 지루하니까 청자들이 지루하니까 성우님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갈까요? 라고 요청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1767년에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씁쓸하게 기록하고 있다. 여기저기 떠도는 삶이 주는 고통과 이에 수반하는 많은 상황들이 주는 고통은 내 모든 시간을 갉아먹었어. 조금은 평온한 유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요. 또 고백에는 이렇게 썼다. 온갖 폭풍 후에 다치고 쇠약해졌다. 수년간 이어진 박해와 여행으로 이제는 지쳤다. 진심으로 휴식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러자 오랜 친구들이 내가 달라졌다며 놀려댔다. 이렇게, 네,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간중간 보면 또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요거는 썼다잖아요. 말했다가 아니라. 그쵸?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면은 또 말로 하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라고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느님의 수호자이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아 이곳저곳 숨어 다니는 추방자입니다. 썼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내레이터의 목소리로 내레이터의 말로 그냥 표현을 했더니 이것도 루소의 느낌이 나게 그냥 앞에처럼 갑시다. 이렇게 또 예, 요가 요청이 들어와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수호자이며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모욕당하고 박해를 받아 이곳저곳 숨어 다니는 추방자입니다. 고질병에는 한치의 동정도 받지 못하고 극비남도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답은 없잖아요. 그런데 답은 없는데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내가 어떤 곳에서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라고 구분 지으면서 배우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낭독은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연출자가 어떤 걸 요구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연출자가 만약에 성님, 요 부분은 좀 남자의 느낌으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게 너무 낯설고 어색하면은 표현을 못 해주잖아요. 그쵸? 그럼 쩔쩔매고 하다가 중간에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아요. 음. 캐스팅이 됐으나 중간에 캔슬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녹음을 다 해도 음, 출시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표현하는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좀 되어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잘 표현해내고 네, 그렇게 함께 연출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저거를 목소리를 변성해야 돼? 오늘부터 나 변성 연습해야 돼? 그러기보다는요. 변성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투를 조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어투를. 남자의 어투는요. 일단은 여자의 어투는 어미가 많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말꼬리가 약간 물결치죠. 여자의 느낌을 확 내려면. 근데 남자의 어투는요.
어미가 조금 음,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중간 어미가. 그리고 종결 어미가 간결하게 끊어집니다. 간결하게. 여자 같은 경우는 종결 어미가 약간 장음으로 약간 부드럽게 표현하는 반면 남자는 종결 어미를 조금 단음으로 담백하게 끊어내요. 음. 내레이터들은요, 스스로 그 책의 느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녹음을 해놓고 꼭 누가 그것을 결정 지어주지 않아도 내가 좀 가만히 찬찬히 들어보면은요, 어, 아, 이게 더 낫겠다. 청자한테는 이게 더 좋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라는 김유정의 소설은요, 음, 어린 오기가 너무 가난해서 배고픔에 시달리다가 어느 잔칫집에 가서 떡을 너무 많이 과하게 먹고 음, 죽을 고비를 넘기는 것에 대한 그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 화자가 화자가 남자인데 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이기도 한데 이면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성별을 남자다, 여자다라고 짓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좀 서는 책인데요. 들어보시면 그런데 일단은 처음에 남자의 버전으로 녹음을 했을 때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원래는 사람이 떡을 먹는다. 이것은 떡이 사람을 먹은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즉 떡에게 먹힌 이야기였다. 좀 황당한 소리인 듯 싶으나 그 사람이라는 게 역시 황당한 존재라 할 일 없다. 인제 겨우 7살 난 계집애로 게다가 겨울이 왔건만 속옷 하나 못 얻어 입고 겹저고리 두렁이로 떨고 있는 오기 말이다. 이것도 한 개의 완전한 사람으로 칠른지 혹은 말른지 이렇게 남자의 어투로 전체를 녹음을 했습니다. 완독을 했는데요. 글의 후반으로 가니까, 이 글의 내용이 오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연민을 담고 있고, 또 오기를 되게 귀엽게 바라보고, 다정한 느낌으로 오기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또 느껴져요. 그래서 이 책은 읽어보니까 끝까지 다 녹음을 해놓고 보니까 여자의 느낌으로 다정하게 오기에 대한 그 다정한 감정, 또 연민, 그리고 또 오기에 대한 어떤 사랑과 애정,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느껴지게 들려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려면 남자의 어투보다는 화자가 남자긴 하지만 그냥 화자가 확실하게 또 남자도 아니니까 여자의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자, 이거는 여자의 느낌으로 다시 녹음을 했는데요. 여자의 느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음, 잠시만요. 하여튼 그의 아버지가 원래는 사람이 여자 걸로 떡을 먹는다. 들어볼게요. 이것은 자, 이건 이제 여자 버전. 원래는 사람이 떡을 먹는다. 이것은 떡이 사람을 먹은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즉 떡에게 먹힌 이야기랬다. 자, 남자의 어투와 여자의 어투 한번 구분 지으면서 들어보세요. 좀 황당한 소리인 듯 싶으나 그 사람이라는 게 역시 황당한 존재라 할 일 없다. 종결하기가 인제 겨우 부드럽죠. 7살 난 계집애로 게다가 겨울이 왔건만 속옷 하나 못 얻어 입고 겹저고리 두렁이로 떨고 있는 오기 말이다. 중간 어미는 조금씩 올라가고 이것도 있습니다. 한 개의 완전한 사람으로 칠는지 혹은 말른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자, 남자 버전 다시 한번 하여튼 그의 볼게요. 아버지가 동리에서 제일 가난한 그리고 게으르기가 고문 같다는 바로 다시 남자 버전하고 비교해 보세요. 어미 처리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변성이 됐나?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변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느낌만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한번 여러분들 느껴보면서 그런 느낌은 뭘로 만드냐면요.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미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미. 어미로 그 어투를 바꾸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떡이 사람을 먹은 이야기다. 잠시만요. 지금 중간에 들어오고도 다시 말하면 사람이 즉 떡에게 먹힌 이야기였다. 좀 황당한 소리인 듯 싶으나 그 사람이라는 게 역시 황당한 존재라 할 일 없다. 인제 겨우 7살 난 계집애로 게다가 겨울이 왔건만 어미가 좀 짧고 속못 하나 못 얻어 입고 소박하죠? 겹저고리 두렁이로 떨고 있는 오기 말이다. 이것도 그리고 한계의 아무래도 완전한 사람으로 여자의 칠는지 목소리보다는 혹은 조금 말른지 그건 다정함이 내가 알 바 없죠. 아니다. 다정함이 덜하죠. 아무래도 조금 하여튼 그의 아버지가 동리에서 제일 가난한 그리고 게으르기가 곰 같다는 바로 덕희다. 자, 놈이 우습게도 꾸물거리고 엄동과 주림이 닥쳐와도 눈 하나 끔뻑 없는 신청부라 잠깐만요. 우리는 각 원래는 그 눈곱 낀 얼굴을 놀릴 수 있을 만치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요. 어, 이 글은 전반에는 그냥 이렇지만은 후반으로 갈수록 오기를 안타깝게 보고 또 귀엽게 보는 시선도 있고 오기에 대한 사랑들이 많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아, 이거는 남자의 어투로 표현하면 안 되겠다. 음, 다정하게 여자의 느낌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 처음에는 전체를 남자의 어투로 다 녹음을 했다가 다시 이제 뜯어 고쳤죠. 전체를 다 다시 녹음했죠. 그 여자의 어투로 바꿔서 그렇게 해서 들어봤을 때 그게 좀 더 책의 느낌과는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달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 이쯤에서 저희 어, 형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안젤리 쌤, 젤리 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떻게 원고를 열어드릴까요? 어, 뭐라, 그냥 이 상태에서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희 바로 젤리 할게요. 쌤의 형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저 사설이 조금 긴데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책인지. 네, 좋습니다. 길수록 아, 좋습니다. 네. 저 좀 처, 쉴게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분도 있고, 네, 얼굴이 낯익은 분들도 있고, 모두 네, 일단 잠시만요. 그래서 그 반갑습니다. 전에요.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저희 젤리 쌤 잠시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자, 저희 젤리 쌤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미인이세요. 저희 젤리 쌤은 저희 젤리 쌤이 낭독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2년 차 접어든 것 같아요. 2년 차 네, 접어드셨어요. 네, 근데 그 전에 네, 그 KBS 부산 아침마당 성우로 활동하셨죠? 네, 네. 그리고 프리랜서 성우로도 활동하셨고. 네. 그죠? 네. 그래서 저희 강나원 오디오북 내레이터님은 저희 낭독 제작소 또 오디오북 전문 성우로 또 이렇게 제가 활동을 부탁드렸는데요. 지금 후속작이 준비되고 계신가요? 후속작 원고만 지금 네. 읽으면서 등장인물을 네, 네. 어떻게 조금 구별 지을까 하고 전체 흐름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사실 주부고 방학이다 보니 녹음할 수 네. 있는 환경이 안 되어서 그렇죠, 그렇죠. 일단 네, 이제 등장인물 분석하고 그리고 그걸 하고 있어요. 형용사 부분 이제 동작이나 말을 설명하는 그 형용사 부분에 대해서 네, 네. 감정을 얼마만큼 실어야 할지에 대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음, 흐트러지지 않게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네. 많이 쓰고 있어요. 형용사에 대해서. 의성어나 네. 의태어 그런 부분들 네, 말씀하시죠. 의성어, 의태어보다는 형용사요. 뭐, 멀리 던졌다. 이렇게 할거나. 그런 네, 것들도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강조하는 문구들, 네, 뭐 꾸며주는 문구들. 근데 너무 강조하지 말고요. 네, 네. 조금 살짝만 그 누가 들어도 강조했다는 느낌이 나게 하면은 네, 조금 이건 또, 촌스러워질 수 네, 있으니까요. 나만 알게,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표현해 주시면은 딱 적당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 네, 강나은 쌤은 또 김유정의 단편 소설 형과 또 비사감과 러브레터에 참여하셨고, 그리고
또 저희 메타벅스, 요거는 이제 어디죠? 아, 메타벅스 이건 메타벅스 언박싱? 언박싱은 조혜신 성우님 네네. 네, 책에 같이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교보생명이란다. 교보문고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또, 희망교양국과 뭐 또 민들레 꽃이처럼의 재능 기부를 참여해 주셨고, 또 동아구연도 하신다고요? 네, 동아구연은 지도자 과정을 다 해서 수업도 했었고, 성인들 네. 상대로 수업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이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현장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기가 빨려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네. 오디오북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게 네. 되었죠. 저희 진리쌤은 또 표현력이 되게 풍부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력을 담아서 형을 또 읽어주셨는데요. 자, 형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엘리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이 책을 출판까지 하게 된 영광스러운 첫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 처음에 다들 원고 받으시면 대사 많이 없는 거 찾으시잖아요. 대사 많이 없고 그냥 나레이션으로 쭉 되는 거. 저는 원고 받고 이 책이 그런 책인 줄 알고 아, 넙죽 냅다 제가 대사가 이걸 없어서. 하겠습니다. 대사가 없는 줄 알고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다른 책들도 먼저 선점을 하신 분들이 계셨고 남아있는 책 중에서 제가 대사가 그나마 가장 없어 보이는 거. 왜냐면 따옴표가 하나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넙죽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하고 원고를 받고 읽어도 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이 단편 이 짧은 책이 뭘 말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서 리딩을 굉장히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는 게 좋아서 오디오북 나레이터에 겁없이 도전을 했는데 이, 이 텍스트가 주는 뉘앙스를 내 입을 통해서 발화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딱 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따옴표가 없는 책을 읽어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이 책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오히려. 네, 10번 정도를 리딩을 해도 도저히 감정을 못 잡아내겠어요. 뭐 어디서 감정을 넣어야 하고, 어디서 이게 대화처럼 발화체를 해야 하는 건지, 어디가 나레이션인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감을 하나도 못 잡고 있다가 수업은 4회차로 진행은 되는데 이제 촉박한 거죠. 그런데 하필 그때 제가 감기에 엄청 심하게 걸려서 말이 안 나올, 그러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올 때였는데 이 그러셨군요. 하필 그럴 때 원고 그 샘플을 보내게 됐어요. 이 샘플을 원고는 음, 받았으니 샘플을 보냈는데 덜컥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소리는 제 음. 목소리가 아닌 거죠. 감기에 걸려서 본의 아니게 그런 거였어요? 굵은 소리가 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엘리 선생님께서 목소리가 참 잘 표현이 되었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말은 못하고 와, 이거 진짜 그런 목소리 다 거였군요. 네, 이제 감기가 나아가니까 제 목소리가 나오기 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을 거예요. 들으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그다지 막 이렇게 차분하고 곱고 이런 소리가 아니고 톡톡 튀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음, 샘플은 감기에 걸려서 아주 묵직하게 저음이 잘 나왔던 거죠. 목소리는 다 나았는데 이제 녹음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저한테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음, 그래서 되도 않은 변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자 목소리를 어떻게든 내어보고자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계속 말을 걸기도 하고, 왜냐면 다른 남자한테 말을 시켜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목소리 좋다는 한석규 씨의 그 CF도 찾아서 들어보고 어떻게든 남자 목소리를 내려고 변성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근데 제가 동아구연가였었잖아요. 그래서 가슴으로 내면 뭐 양소리가 나오고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고 뭐 할머니 소리가 나오고 10대 청소년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저만의 기준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유정의 형이라는 책은 도대체 이 1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는 책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몇 세 때 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되어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김유정의 빙의가 되어서 뭐 40대든 60대든 거기에 설정을 할 텐데 도대체 이 사람이 몇 세 때 썼던 책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또 일찍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연도별로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이 그때 썼을 때가 뭐 30대였나?
그렇게 하면서도 읽다 보니 책을 썼던 시점은 30대일 수 있으나 이 사람 또한 그 책을 썼을 때 30대의 감정으로 쓴 게 아니고 10대의 감정으로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게 리딩이 10회, 20회 차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집필을 할 때가 40살이었다 하더라도 이 책을 썼을 때의 그 감정은 내가 15살의 기억을 끄집어내어 왔기 때문에 15살의 소년일 수 있겠다. 그래서 나이를 가늠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전 조금 방황을 했었다가 특히나 또 1인칭으로 대사 한마디 없는 나레이션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이 나레이션이 이 작가가 혼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듯이 풀어 쓴 나레이션인 거예요. 독백. 말도 아니고 글도 아닌데 독백인데 몇 전체가 세인지 말이에요. 네, 이게 따옴표 없고 마침표만 있는데 이게 전부 대화인 거예요. 그런데 대화체가 아니라 나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머리 되게 많이 싸매고 있었고, 특히나 저는 지역적인 핸디캡이 있거든요. 들으시겠지만 전 부산 사람이라 이 책을 또 저는 그런 거죠. 표준어로 읽어내야 하는데 남자로 대화체가 아닌 내가 말하는 느낌으로 읽어야 되니까 이게 산 넘어서 산이라는 게 이런 책이구나. 아, 이 책 진짜 못하겠다 싶었었어요. 그런데 받기는 받았고 이제 그 고민과 갈등이 막 연속이 되면서 이제 엘리셈한테 부탁을 드렸죠. 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단어도 처음 보는 단어도 있고요. 한글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한글을 전 다시 일이니까요. 네, 제가 네, 재조립을 맞아요. 해야 되는 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여쭤보기도 하고 단어의 의미를 사전에 안 나오는 단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 글 안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이게 뭐 제가 아주 오래된 경력이 있으면 금방 하겠지만 겨우 이 책이 작년에 나왔으니까 1년 차 조금 지나서 책을 만났기 때문에 어, 조금 많이 혼자 방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답은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책을 계속 리딩을 하고, 뭐 내가 이 사람이다 빙의까지도 아니고요.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감정이 저도 모르게 전달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루 만에 녹음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잘라서 녹음을 하면 그 감정선이 흐트러져서 어떻게든 한 번에 다 녹음을 하려고 하고 오독이 있으면 그건 일단 넘어가서 나중에 정정을 하더라도 그 감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한 번에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녹음했을 때 목소리랑 마지막으로 갈수록 목소리가 이제 저도 성대 훈련을 하는 중이니까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아서 목소리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다시 업고 처음부터 또 녹음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오독 이런 거야 중간에 녹음을 해서 다시 끼워 넣기 하지만 흐름이 깨지면 처음부터 다 갈아엎고 다시 녹음을 해서 그때 제가 이 책 녹음을 할 때 편집까지 하루 그러니까 7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고작 9페이지밖에 안 되는 책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소음 제거하고 하는 편집 기간이 이틀 정도 저한테는 정말 네, 진짜 뭐 형이라도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그런 정도의 저 나름의 고충이 있었던 책이라 출판되고 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아, 이렇게 상업적으로 나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나레이터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디오북 낭독을 하면서 뭐 영혼의 울림도 들으시고 내 안의 자아를 성찰해가며 그렇게 성장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레벨이 그 정도는 되지 않아서 제 안의 자아는 아직 못 찾고요. 뭐 영혼의 울림은 아직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음. 약간 조금 4차원 기질이 있는지 뭐 감정을 한 스푼 얹어서 넣어서 뭐 낭독하세요 그러면 숟가락 사이즈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어떤 스푼으로 한 스푼이죠? 라고 이렇게 반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한번 만나면 이 책이 저하고 일치가 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꼼꼼하게 따져서 하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상품화되어서 나오니까 저는 이게 재밌더라고요. 내가 시간 내고 노력하고 애썼던 게 정말 내 자식처럼 상품화되어서 나오는 게 저는 포커스가 되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려면 정말 전문가적인 스킬이나 그죠? 다 내공이 있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만하듯이 뭐 후루룩 읽어서 책을 발간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저는 미처 찾지 못했지만 영혼의 울림과 자아의 성찰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재능기부 특강이고 무료라 그냥 들어오셨겠지만, 그리고 또 이름들 뵈니까 출판하신 책들 다 네, 이름도 익숙한 분들도 있으신데, 혹시라도 아직 시작도 못했거나, 망설이고 있어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계시면, 그냥 저처럼 겁도 없이 저질러 보시고, 그 저질러 보시고 마무리해 가는 과정에서 저처럼 스스로 원하는 게 뭔지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꼭 책은 출판해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도움을 받았던 롤모델이 엘리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이 등장인물 구분을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둠이라는 책 되게 많이 들으면서 네, 도움 많이 받았으니까 혹시 또 선생님한테 요청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자, 거창하게 설명드린 형 제가 단락단락 연결 말고요. 단락단락 해서 짤막하게만 이제 잠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잘 여러분, 들어주세요. 저희 용기 한번 드릴게요. 자, 제 박수 소리만 들려요. 마이크 여시고 한번 우렁차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와, 알겠습니다. 더 떨리겠다. 더 떨리네요. 제 목소리 원래 이렇거든요. 통통 네, 튀는 목소리. 자,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가 형님에게 칼을 던진 것이 정통을 때렸으면 그 자리에 엎어질 것을 요행 뜻밖의 몸을 비켜서 땅에 떨어질지 나는 타르르 떨었다. 이것이 15성상을 지난 묵은 기억이다마는 그 인상은 언제나 나의 가슴에 새로웠다. 내가 슬플 때, 고적할 때, 제일 처음 나의 몸을 쏘아드는 화살이 이것이다. 이제로는 과거의 일이나 10살이 채 되지 못한 어린 몸으로 목도하였을지 나는 그 얼마나 간담을 졸였던가. 말뚝같이 그 옆에 서 있던 나는 이내 울음을 터치고 말았다. 극도의 놀람과 아울러 애원을 표현하기에 나의 재주는 거기에서 넘지 못하였던 까닭이다. 병화는 나를 따라 깊었다. 자리에 든 지 한돌이 지나고 가랑잎은 또다시 부수수지니 환자도 간호인도 지리한 슬픔이 안들 수 없었다. 그러자 하루는 형님이 자리 곁에 공손히 무릎을 꿇으며 아버님 하고 입을 열었다. 지금의 저는 사람이 미련하고 게다 시부모 섬길 줄 모르는 천치니 친정으로 돌려보는 게 좋다. 그러니 아버지의 병환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다시 장가를 들겠다는 그 필요를 말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정색하여 아들의 낯을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간단히 안 된다 하였다. 내간 살아있는 동안엔 안 된다 하였다. 아버지도 소시적에는 무사랑의 몸을 헤었다마는 당신은 빠담뿡 하였으되 널랑은 바람풍 하라 하였다. 나중에서야 알았지만은 이때 벌써 형님은 어느 집 처녀와 슬며시 약혼을 해놓고 틈틈이 드나들었다. 아직 총각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부자의 자식이 견을 분벌 좋겠다. 대뜸 훌쩍 넘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성례를 독촉하니 어른의 승낙도 승낙이려니와 첫째, 돈이 없음에 형님은 몸이 달았다.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였고 당신의 몸같이 부리긴 하였으나 돈에 들어선 아주 맑았다. 가용에 쓰는 일전 일푼이라도 당신의 손을 거쳐서야 들고 났고 자식이라고 푼푼한 돈을 맡겨본 법이 없었다. 형님은 여기서 배심을 먹었다. 효성도 돈이 들어야 비로소 빛나는 듯 싶다. 이날로부터 나흘 동안이나 형님은 집에서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똥오줌까지 방에서 가려주는 자식이 옆을 떠나니
환자는 불편하여 가끔 화를 내었고 따라 어린 우리들은 미구의 불상사가 일 것을 기수채고 은근히 가슴을 검뜯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까요? 더 읽을까요? 아, 식은땀이 다 나네요. 창피합니다. 우리 젤리쌤 전혀 떨지 않으시는데요? 지금 이미 땀으로 샤워를 하고 있어가지고. 상품으로 출시됐던 거라, 네. 이 정도는 뭐, 바쁘네. 너, 다 외울 만큼 너무 많이 연습했어. 그쵸?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이거는 그러면 매번 그렇게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익숙해지시면은요, 금방 돼요.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문해력도 더 빨라지고, 표현법도 더 빨라지고, 표현력도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판단도 빨리 섭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점점 점점 빨라져요. 처음에 지금 저희 젤리쌤이 아마 7시간 걸렸다고 했는데요. 어, 이제 다음 작품 할 때는 그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그 다음 작품 할 때는 또 그 절반으로 줄어들고, 계속 그렇게 시간이 점점 점점 줄어들면서 편안해지실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영욱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낭독 천재, 이미 천재이신 것 같아요. 떨지도 않으시고. 종결 어미가 진짜 너무 간단하게 딱 이렇게 하시는 게, 제가 없는 부분이라 너무 잘 들었어요. 워낙 표현 잘하셨기 때문에 남자라는 걸 느꼈고, 한 가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빠르다. 그러니까 제가 낭독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빠르다고 아직도 혼이 나서, 그거에 굉장히 속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선생님이 약간 빠른 거 아닌가? 본인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아니면 엘리쌤은 아, 어떻게 느끼시는지 오디오북은 안 궁금해요. 빠르고요. 아, 그렇죠. 라이브는요, 긴장하면 네. 빨라집니다.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해, 라이브에서는요, 근데 네. 해명을 잠깐 해드리자면, 네. 선생님, 저 진짜 빠르거든요. 낭독할 제발, 때. 네. 그리고 긴장하면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엘리쌤 맞아요. 말고 다른 수업 들을 때도 낭독해보자 그러면 혼자 다 읽고 끝나요. 도대체 숨 어디서 그니까요. 쉬냐고 할 그게 왜 이렇게 안 만큼. 되는지 네, 모르겠고. 그 모두 다 긴장하면 더 떨려요. 그러셔요. 네, 모두 네. 다 긴장하시면 더 떨리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정확한 피드백은 이 줌 수업으로 받는 피드백이 아니라 녹음 파일로 받는 피드백이 가장 어우,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또, 여기서 한번 그러면, 그래. 화자가 남자일 때 이렇게 남자로 좀 표현해주면, 청자가 들을 때 더 좋겠다. 그 느낌을 가지고 계속 들으니까 청자가 더 편안할 수 있겠다. 라는 걸 저희가 이제 좀 느껴봤는데요. 그렇다면 남자가 3명이 나올 때는 어떡하나?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어렵게 다가올 수 있죠. 그래서 한번 수필 한 편으로 그 부분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잠시만요. 자, 낭독 제작소에서 발행한 수필 한 편이라는 수필집인데요. 오덕열 선생님의 수필집입니다. 지금 수필 보이시죠? 수필 원고. 네. 어, 수필 한 편 중에 여기 이제 4부로 넘어가면은요, 수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음, 3명의 그 대가들이 만나서 서로 수필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요. 문창수 합의문이라는 에피소드인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요, 어, 세 명의, 세 명의 그 수필 대가들이 모여서 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있고, 그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이 있고, 그리고 몽테뉴, 홍매수, 그리고 문창수, 이렇게 3명의 그 수필의 대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 3명인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수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처럼 너무 감정을 많이 넣거나 이러면 좀 어색해져요. 그리고 소설 같은 것처럼 막 대화문이니까 연기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담백한 느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수필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좀 살려서 네,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수필 문중 모임이라 자칫 끝없는 논쟁이 될 수 있겠는데 시간과 말을 아껴 의제에 대한 논의를 빨리 마쳐야지. 나는 스스로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 회의를 내가 지금 진행한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자기의 상상을 펼쳐서 그 등장인물들을 불러온 겁니다. 이때 청자에게는 어, 이 세 명의 대가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느껴지면 좋은데요. 좋은데, 자, 너무나 다행인 것은 앞에 의장, 몽테뉴, 홍매수, 문창수 이렇게 등장인물들을 먼저 나열을 해줬어요. 등장인물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어떤 자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자기 차례인가 확인하며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 구면인 듯 반기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미리 조금 괄호 안에다가 어떤 식으로 내가 표현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까지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런 글을 만났을 때 의장은 그냥 내레이터의 목소리, 여자의 목소리로 표현해주고, 그다음에 몽테뉴, 홍매수, 문창수 요 세 명의 남자들은 각각의 느낌에 맞게 조금 표현해주면 더 좋은데요. 이때 그렇다면 내가 남자 세 명을 다 목소리를 다르게 변성을 할 거냐?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리고 또 문장도 되게 길어요. 짧은 단문이 아니라 긴 문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조를 조금 다르게. 그리고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나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해서 표현해 주시면 딱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의장 같은 경우는 의장, 구면인 듯 반기며 요 괄호 안에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요것도 그냥 같이 내레이션을 해줍니다. 이럴 때는 그냥 청자가 들을 때 편안하게 이게 만약에 소설이면은 이 괄호를 빼고 내가 그 느낌을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수필이기 때문에 그냥 그 괄호도 같이 살려서 표현해줘도 돼요. 음. 그래서 의장, 구면인 듯 반기며 같은 문 중에서 오셨지만 서로들 초면일 텐데 자기소개부터 하시죠. 아랫목 쪽에서부터 이렇게 말하는 느낌으로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왜? 내레이션과 구분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부터는 지금 우리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느낌을 청자가 가질 수 있게. 그리고 몽테뉴, 자기 차례인가 확인하며 저는 482살 먹은 몽테뉴올시다. 프랑스에서 태어났지요. 이렇게 약간 점잖은 느낌으로. 음, 템포는 조금 천천히, 빠르지 않게. 자, 그리고 홍매수는 나이가 더 많아요. 홍매수는 약간 이 전체를 읽어보면 약간 꼰대예요. 약간 느낌이, 홍매수의 느낌이.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약간 홍매수, 장유 유서를 생각한 듯 의장을 흘겨보며 중국의 남송 때 태어난 나 홍매는 올해 892살이요. 모처럼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수필계에선 내 뜻과는 달리 수필을 말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홍매가 아닌 홍매수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 자꾸 홍매수가 트집을 좀 많이 잡아요. 태클을 좀 걸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그다음에 문창수는요. 좀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이에 눌릴 수 없다는 듯 또랑또랑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창수는 또랑또랑한 어조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젊으니까 조금 템포를 빠르게 하면 좋겠죠. 그리고 톤은 조금만 더 높여서 저는요. 한국에서 태어난 지 8년째 되어 갑니다. 문창수란 애칭으로 불리는데요. 원 이름은 창장 문예수필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음. 종결 어미를 좀 담백하게 끊어가면서 말끝을 짧게. 음.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다시 의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생각을 더듬어 오늘은 수필 문학사에 큰 획을 긋는 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공을 뛰어넘는 분들의 모임이니 말입니다. 가문의 내력부터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장으로 돌아가고 다시 몽테뉴죠. 몽테뉴는 약간 점잖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고하듯 수상록의 저자로서 독자에게라는 서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의 주제는 내 자신이고
나는 나의 내부를 본다. 아무도 자기 속을 성찰하려 하지 않지만 나는 항상 자기 내부를 본다고 S의 성격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또 홍매수는 뜻밖이란 듯 잔문이 뭡니까? 수필이 여기의 문학, 변방문학, 서자문학, 신변잡기, 수필도 문학이냐는 손가락질을 받는 줄도 모르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내 책 용재 수필 서문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게으른 탓으로 책을 많이 읽지 못했으니 그때그때 혹 뜻한 바가 있으면 앞뒤에 차례를 가려 챙길 것도 없이 바로바로 메모하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수필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음. 그리고 또 문창수는 젊은 느낌으로 다시 저는요 몽테뉴가 시조 할아버지고요 찰스램을 증시조로 모십니다. 시조 할아버지 DNA에 시험하다가 242년 뒤에 창작의 형태로 진화하여 제가 태어난 셈이죠. 이런 식으로 조금 젊은 느낌을 넣어서 대신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의 어조, 남자의 어투기 때문에 조금 말끝은 담백하게 끊고 그리고 중간 어미는 조금 떨어뜨리고 끌어올리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저희 정민 선생님 아까 궁금하신 거 해소가 되셨나요? 아, 네, 아까 해소됐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떤 남자의 인용문을 만난다고 해서 남자의 목소리로 바꿔야 하나?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요. 다만 그 어투를 조금 다르게 해서 그렇게 표현해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레이터는 좀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표현해내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취미로 한다라면 그러지 않아도 돼요. 짧은 글들, 좋은 글들 위주로 짧게 짧게 읽고 즐기고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조금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런 조금 긴 시간을 읽어내는 그런 훈련이 되시면 좋습니다. 질문 또 있으실까요? 저희 맑은 소리 김경숙 선생님 들어와 계신가요? 선생님, 마이크 여실 수 있으세요? 아, 네. 네. 저희 선생님 지난번에 진행 중이신 책은 어떻게 잘 진행하고 계세요? 아, 그때 에세이 했던 거요? 네네. 네. 네네. 네. 그때 질문해 주셨는데 어떠셔요? 오늘 요 수업 들으시면서 약간 확신이 서셨나요? 어떻게 진행하실지? 아, 네. 제가 그때 했던 질문이 네. 남자 대사가 그렇게 네네. 겹칠 때는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 네. 네. 그 질문을 포함해서 오늘 선생님이 엘리쌤이 자세히 잘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선생님 그거 어떻게 그 녹음 봉사 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녹음 봉사하고 혼자 하는 것도 있고요. 네. 해보는 아, 것도 있고, 네. 음, 낭독 봉사에서도 지금 2권 정도 하기는 했는데, 네. 네네. 음, 네. 거기에서는 남자 대사가, 네. 네. 그렇게 고민할 정도는 아니어서, 아,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인용문이, 남자 인용문이 길게 나올 때 내가 이제 여러분들 해서 녹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시작은 좋은데, 시작은 좋은데 중간에 가면서 바뀌어요. 나의 어투. 음, 네. 네, 그래서 음, 그거를 유지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네. 단편 소설 안에서 1인칭, 그러니까 1인칭 소설의 경우 화자가 남자인 1인칭 소설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톤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녹음해내는 그 연습을 한 번만 해내시면은요. 30분 정도 단편 소설 그거 한 번만 해내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인용문들이 나왔을 때 자신감 생깁니다. 아, 음, 이거 나 할 수 있어. 그리고 누가 이렇게 갈까요? 네, 좋아요. 저렇게 갈까요? 네, 그것도 좋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글을 만나지 않고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계속 어렵게 느끼는 거거든요.
계속 어렵게. 그래서 낭독을 하실 때는요, 계속 내가 그 읽어가는 그 같은 그 책보다는 장르를 조금 다르게 해서 혹은 화자를 다르게 해서 화자가 남자일 때, 여자일 때, 혹은 1인칭의 소설일 때, 혹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일 때 이런 시점이 다른 책들을 조금 계속 연습을 해나가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만약에 1인칭의 소설을 낭독했다면 다음에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소설도 낭독해보고 그렇게 아니면 독백의 글을 읽었다면 그렇지 않은 좀 객관적인 글들도 읽어보고 이런 연습들을 좀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 선생님들 홈 레코딩하고 관련해서는 어떻게 다들 무리 없이 잘 하고 계신가요? 음질 체크가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녹음 파일 한 3분 정도로 녹음하셔가지고요. 그 홈 레코딩 카테고리에 보면 녹음 파일 테스트 있어요.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또 저희가 음질 테스트 해서 그대로 진행하셔도 좋을지 어떨지 또 코멘트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신가요, 저희 선생님들? 음, 김장미 선생님, 다음 수업 일정 어떤 수업, 제작반 수업 말씀이세요, 장미 선생님? 제작반이든 뭐 연기 특강이든 네, 아, 네. 어, 일단은 그 과정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먼저 신청을 해주시면은요. 정원이 좀 음, 어느 정도 모집이 돼야 그래야 네, 개강할 수 있어서 먼저 신청을 음, 해주시고 정원 모집이 되면 네, 날짜를 확정해서 개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면 연기 특강이 A, B로 나눠져 있던데 연기 그 특강은 이제 그렇게 하지 그렇진 않고요. 않나요? 사조 네, 과정으로 아, 진행하세요. 네, 사조 과정으로 음, 하는데 아마 네, 김진아 성우님이 3월 3월 정도 지나야 음, 아무래도 그때 되실 것 같아요. 작업 지금 진행 중이신 게 있어서 연기 특강 신청하실 선생님들 계시면은 먼저 조금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날짜 음, 확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반 수업은요, 2월에 일단은 모집 공지 올라갈 거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원 모집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맞춰서 날짜 확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반 수업은 요번에는 김호정 성우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을지, 어,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요. 김호정 성우님은 오전에만 가능하셔서 저녁 시간에는 아마 어려우실 것 같고, 그것도 이제 강사진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정해서 또 설명해 드리고요. 저희 또 영상 편집 수업 기다리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영상 편집 수업은요, 어, 그 심화반 과정 안에, 그 안에 지금 포함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해요. 저녁 시간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영상 편집만 내가 듣고 싶으면 그 과정만 신청해서 그 수업에만 들어오시면 돼요. 음, 그렇게 해서 영상 편집 수업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3월 정도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홈 레코딩 수업은요. 홈 레코딩 수업은 너무 많은 인원으로 이렇게 한 번에 확 진도를 나가면은요. 개개인마다 그 레코딩 환경도 다르고 마이크 다루는 것도 다르고 막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소그룹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그 상황만 되면. 그래서 그 소그룹 홈 레코딩 강의는 앞으로 계속 상시로 열릴 거고요. 여러분들 신청하시면 바로바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요번에 홈 레코딩 강사 그, 그 자격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선생님들 홈 레코딩 수업 필요하시면 또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1대1로 수업 받으실 수도 있고 한 뭐 4명 미만으로 그렇게 소그룹으로 시간이 맞는 대로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개강해서 수업 따라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안젤리 쌤 어떻게 말도 낭독도 너무 훌륭하시대요. 저희 안젤리 쌤 그 사투리 낭독이 아주 일품인데 그러면 저희 오늘 마무리를 젤리 쌤 사투리 낭독으로 조금 마무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젤리 쌤 가능하세요? 아, 쌤 잠시 몽골을 일단 네. 열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
이 책 이후에 후속작이 또 그게 사투리가 나와가지고 이게 네네. 캐스팅된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네네. 그냥 연기 특강 수업을 듣는데 저한테 이거 읽어보세요 하는 거예요, 성우님이. 근데 분명히 봐도 부산 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핸디캡이 있잖아요, 지역적인. 그래서 서울말을 못 읽어내겠는 거예요. 텍스트가 부산말로 써 있는데 그걸 부산 사람이 서울말로 읽으려고 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거 부산말로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읽으라고. 그래서 저야 이제 물 만난 고기죠. 바로 읽었어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캐스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사투리 책인 줄 알고 또 좋다고 넙죽 받았더니 또 1인칭 남자의 전지적인 독백 시점으로 아주 산 넘어서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아주 죽겠습니다. 네. 저희 넙죽 젤리쌤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오늘 사투리 낭독 네, 들려주시고요. 저희 또 그거 들으면서 또 마무리 인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최서의 누이 동생을 따라 책이고요. 네네. 거기서 나오는 남자 부분만 짧게 읽겠습니다. 귀 조금 세우셔야 돼요. 금방 네, 많이 지나갑니다. 저 들려주세요. 빠르거든요. 저 빠르거든요. 많이 들려주세요. 네. 그는 바닷가를 가리키면서 바로 저기로군. 저기다 내다 놓은 것을 보고는 나는 어떤 친구가 동네에서 올 시간이 되었기에 여관으로 돌아갔지요. 근데 뒤에 들으니 하고 그는 그 죽은 여자의 내력을 들은 대로 얘기를 하였다. 그 여자는 부산 어떤 유곽의 창기였었다. 그는 몹시 더운 어떤 날 해운대에 나타났다. 호주의 학대에 못 이겨 도망한 거라고도 하고 어떤 놈과 배가 맞았다고도 하나 이리로는 혼자 왔었다. 그는 여관에 들어 하룻밤 자고 이튿날 새벽에 나가서 해가 낮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여관에서는 온천으로 찾아가 보았으나 없었다. 그래 여관에서는 퍽 궁금히 여기다가 그 소문을 듣고 와보니 그 여자더라는데 부산서 보주가 와서 어딘지 묻었답니다. 하고 마산 친구는 창망한 바다를 바라보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좋겠네요. 사투리 있는 텍스트를 만나면 좀 당황스럽잖아요, 사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근데 이렇게 또 사투리 표현이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그걸 그대로 살려서 표현해 주시면 너무 좋아요.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미만 그냥 그 사투리의 느낌으로 텍스트에 있는 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표현해 내셔도 됩니다. 자, 더 자세한 것들은 또 저희 특강의 기회가 있으면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럼 저희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선생님들 마무리는 사랑합니다 하트 날리면서 저 이 화면 캡처해서 두고두고 보관할게요. 하트 날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편하게 나가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